자유한국당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황 후보의 TV토론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발언의 근거와 이후 파장, 국회팀 신재용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우선 황교안 후보는 무슨 근거로 지금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앞서도 들으셨죠? 황교안 후보는 태블릿 PC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재판을 말한 건지 황 후보 측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재판을 말하는 건지 자신들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근거는 있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발언 그대로 이해해달라는 알쏭달쏭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말은 했는데 뚜렷한 근거는 되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태블릿 PC 조작서를 다룬 재판이 있었죠. 이 네. 조작서를 제기한 변희재 씨,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 하면 떠오르는 사람 변희재 씨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태블릿 PC 조작, 저는 의혹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조작이라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변 씨는 이렇게 주장하며 언론을 공격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치고는 이례적인 중형 선고인데요. 이게 그 판결문입니다. 네. 태블릿 PC 조작설이 허위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 그런데도 악의적인 공격을 반복했다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도 명시한 가짜뉴스를 황교안 후보가 다시 들고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 태블릿 PC 얘기하기 전에 이미 탄핵의 정당성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탄핵 관련 입장은 이 세모라면서 적어도 절차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 법을 잘 안다는 법조인 출신인데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탄핵 절차에 잘못이 있었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겠죠. 네. 황 후보는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으니 잘못이라는 건데 법조계에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에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야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궤변이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야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다. 이거는 법 논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문건은 2016년 1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법무부가 헌재에 낸 의견서인데요. 당시 법무부도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국회의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소추 의결서 정본이 제출돼서 탄핵 심판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팀 신재용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